Hello there. Welcome back to the show. 반갑습니다. 왕초보 보카 트레이닝의 김우태입니다. 변함없이 오늘 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뜻이 비슷한 그러나 쓰임은 분명히 다른 그런 동사 3개 세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 아프게 하다, 부상 입히다, 상처를 주다, 피해를 입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들 말이에요. hurt라고 하는 거 있죠. hurt, 다치게 하다, 아프게 하다. 그 다음에 injure, 부상을 입히다. 이것도 다치게 하다. damage, 데미지를 입히다. 그럼 다치게 하다. 야, 이거 전부 다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다 다치게 하다, 상처를 입히다. 자, 그런데 그 쓰임은 아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세트는요, 찾다, find, look for. 사전을 찾아보세요. 사전을 찾아보면 find, look for 전부 다 뭘 찾다 이런 의미로 나와 있어요. 우리말 해석이 같다고 해서 그 쓰임까지 같으냐? 그건 아니죠. 자, 세 번째 세트는요, 소망, 바람, 그죠?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 wish가 있고 hope가 있잖아요. 이 둘 다 소망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 사이, 이 두 동사 사이에는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 과장하면은요, 완전히 반대의 의미라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강의 속에서 그 차이를 확실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누군가가 나의 몸에 손상을 입히거나 마음에 손상을 입히거나 그러면 아프겠지요. 네, 누구누구를 아프게 하다, 다치게 하다, 손상을 입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 3개. 자, 첫 번째 hurt, 두 번째 injure, 세 번째 damage. 자,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hurt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몸 또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몸 또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때리면은요, 뺐지, 아야,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괴롭고 아플 수 있어요. 이럴 때 사람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hurt를 쓰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injure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부상을 입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앞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벌어져서 부상을 입히는 경우, 이때 injure라고 하는 동사를 쓰게 되는 거죠. 물론 또 injure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크게 구별해서 보면은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hurt고 어떤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injure를 쓴다, 이렇게 구별해 두면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데미지는 뭐야? 그냥 크게 데미지를 입었어요. 크게 손상을 입었어요. 뇌 손상 같은 brain damage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damage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히다, 손상을 입히다 이런 말인데, 요거는 항상 수반되는 게 있어요. 재물상의 손괴가 일어나는 거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미지를 누군가 입히게 되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돼요.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amages 이렇게 복수형 명사를 쓰게 되면 이거는 피해 보상금, 손해배상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반적으로는 물건에, 그죠? 아니면 어떤 자연의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damage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예문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차이를 구별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세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자, 중요한 단서 보입니까? 자동차 사고라는 말이 나오죠. Traffic accident. 이런 거 있어요. 자동차가요, 뿡 달리다가 뭔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오! 그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늦었습니다. 빵! 세 단어, 세 자로 줄이면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예, 붕어빵 조심해야 됩니다. 과속은 금물이에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injured, 부상을 입게 됩니다. 예, 붕어빵 뒤에는 injured. 알겠습니까? Three people were seriously, 심각하게 injured.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동이에요, 수동. 인조가 부상을 입히다니까 부상을 당한 거는 injured. In a car accident. car accident 있잖아. 붕어빵. 그죠? injured. 기억해 주세요. 교통사고 뒤에는 injured. 부상자가 나오게 돼 있다. 자, 두 번째. 운송 도중에 화물이 파손되었다. 여러분, 뭐 소포 보낼 때요, 인슈런스, 보험도 가입하죠. 이거 뭐냐면은 소포를 이렇게 운송할 때, 배달할 때 뭐 잘못해갖고 깨지거나 그 내용물이 파손되면은 그거 보상해줘야 돼요. 배상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재물상의 손괴가 일어날 때, 손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damage를 입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The goods, 그 goods는 the product, 그 제품들, 상품들이 were damaged, 파손되었다. In transit, transit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동, 이송, 운송, 즉 transportation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죠? goods라고 하는 재물이 나오죠? 그것이 파손당했을 때는 be damaged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시제 과거는요, were damaged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세 번째는요, 그녀는 남편에게 살을 빼라고 해서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자, 이것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주어를 쓰기도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사람에 대해서 육체상해, 육신상해 또는 감정상해 아픔을 주는 것은 hurt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she hurt her husband's feelings. 남편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hurt입니다. hurt. 과거 시제 hurt, H-U-R-T를 썼습니다. 끝에 S 안 붙인 거는 시제 과거란 얘기예요. 언제? When she said, 그녀가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He should lose weight. 남편 살 좀 빼지. 당신 좀 몸무게 좀 줄이지. 이 뚱땡아. 그러니까 남편이 감정에, 그죠?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She has never hurt my feelings. 그녀는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할 때 hurt one's feelings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야. 근데 feelings라고 복수형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됐죠?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hurt. 사고로 부상을 입힐 때는 injure. 그 다음에 재물의 손실을 가져올 때, 재물의 손상을 가져올 때, 그죠? 이럴 때는 damage.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보물을 찾으러 떠나가 볼까요? 선생님이 말해요. 두 개의 보물을 어딘가에 숨겨놨습니다. 보물찾기. 보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보물은 바로 두 개의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보물을 찾고 있어요. 찾았다. 자, 둘 다 찾다란 말인데요. 나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요, 나는 지금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지금 현재 그 찾고 있는 동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직 보물 못 찾았어.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찾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ook for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 두세요. look for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찾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직 못 찾은 겁니다. 이에 반해서 find라고 하는 것은요. 찾았다! 찾는 동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찾았어. 여기 있잖아. 완전히 찾다라는 동의어 같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look for는 지금 아직 못 찾았어. 그래서 찾고 있어. find는 찾았어. 그래서 여기 있어. 구별되지요? 자, 예문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나는 사방팔방으로 너를 찾고 있었어. 앞에도 찾아보고 뒤에도 찾아보고 옆에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어. 너를 찾고 있었어. 찾고 있다는 얘기는 그 시점에 아직은 찾지 못한 거예요. 찾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못 찾았어. 그래서 찾고 있는 거야. 뭘 써야 돼요? look for. 근데 찾고 있었어.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진행보다 여기는 뭐예요?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쓰고 있네요.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라는 기간이 설정되죠. 이 기간 동안 어떤 동작을 계속 해오다라고 얘기할 때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have been ing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been looking for. 나는 계속 너를 찾고 있었어. Looking for you everywhere. 사방팔방으로. 근데 그때 아직 못 찾은 상태였죠. 그죠? 그래서 I've been looking for you everywher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경찰은 실종되었던 아이를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찾은 거야. 결과적으로 찾은 거야. 그래서 그 찾은 아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찾는 동작, 행위 끝났어. 그럼 뭐야? find. 그렇죠? 시제는 과거로 썼습니다. 그래서 the police found라고 써야지요. the missing child. 그 실종되었던 아이를 찾아서 and sent him back to his family. sent him back to his family. 그래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면 당연히 그 아이를 찾아서 손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손 붙잡고 잡고 있어. 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found라고 하는 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불법 마약이 그의 가방 속에서 발견되었다. 발견되었어. 그 가방 딱 보니까 여기 있어. 불법 마약 여기 있어. 그죠? 찾은 거죠? 찾는 동작 끝났지? 그러니까 당연히 find라는 동사를 써야죠. 시제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illegal drugs. 그러면 발견되었으니까 수동태. were found 발견되었어. in his luggage. 그의 수화물 속에서.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look for라고 하는 것은 아직 찾지 못해서 지금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요. find라고 하는 것은 찾아서 바로 내 눈앞에 그 대상을 보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Alright. 자, 이제 우리의 희망을 찾아, 소망을 찾아 마저 길을 떠나보자고요. 자, 희망, 소망, 희망하다, 소망하다. 다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동사 hope가 있고 wish가 있는데 이것은 말이에요. 둘 다 무엇을 바라다, 희망하다, 소망하다. 우리가 동의어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냉철하게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파헤쳐 보면은요. 동의어가 아니야, 이건. 이건 반의어나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무슨 소리라뇨? 증명해 보일게. hope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이 사람이 바라는 일이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바랄 때는 hope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의 반대를 그냥 막연히 소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부자 아니야. 근데 내 부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나에겐 예쁜 여자친구 없거든. 없으면서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때는 wish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이것은 또한 중요한 문법적인 사항도 같이 알아둬야 돼요. 자, I hope 해요. 나는 희망해. 그러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희망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 hope 뒤에는 미래에 벌어지는 사건은 will 동사원형 이렇게 나와요. will이라는 건 미래에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I hope 뒤에는 will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일이 되기를 벌어지기를 난 희망해. 그런데 이에 반해서 I wish는요. 에휴, 나는 소망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 I wish 뒤에는요. 동사가 미래 시제 will 동사 이렇게 나오지 않고 과거 시제 동사가 나온다니까. 예를 들어봐요. 아, 내가 부자였으면 분명히 우리말로 해도 과거 시제가 들어가죠. 부자였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내가 과거에 부자였으면 지금 좋을 텐데 이거 아니지. 지금 내가 부자라면 참 좋을 텐데라는 말을 내가 부자였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돼요. I wish 뒤에는 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은 이 사람이 소망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거죠. 내가 부자였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부자라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야.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부자가 아니라서 섭섭해, 유감스러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 확인해 볼까요? 1번입니다. 내 남자친구가 이 선물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근데 자 봐요. 내 남자친구가 이 선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아할 확률도 있어요. 이거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현 가능성도 있다. hope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I hope 그 뒤를 봐요. My boyfriend will like 이게 단서야. will like this present. 그래요. 내 남자친구가 이 선물을 좋아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우정이 영원하길 바래. 자, 뭐든지 영원한 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야, 영원한 게 어딨냐? 야, 우리 우정이 영원할 수 없는데 영원할 수 없는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는 거야. 그럼 I wish 쓰냐? 잘 보세요. Our friendship will last forever. will last라고 쓰고 있지요. 이 will last라고 쓴 그 이면에는 어떤 암시가 있냐면은 이런 일이 미래에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실현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will last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은 당연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라면은 동사는 hope를 쓰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 hope our friendship will last forever.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난 희망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눈 크게 뜨고 주목하세요. 귀도 쫑긋 세우고 이번엔 눈도 크게 떠야 돼요. 봐야 돼요. 세 번째, 여름방학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름방학은요. 방학 시작! 시간이 흘러 날짜가 지나고 지나 방학 끝 개학 정해졌습니다. 그죠? 방학이라고 하는 기간은 정해졌어요. 정해진 게 사실인데 그것을 반대로 더 길었으면이라고 하는 순수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길어질 수 없는데. 오케이? 자, 이럴 경우에는 I wish를 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I wish만 알고 끝나면 안 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의 시제가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I wish our winter vacation will be 아니야. will be 아니고 were longer.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Our winter vacation 3인칭이에요. 단수예요. 왜 was가 아닐까요? 왜 was가 아니고 were예요? were는 주어가 복수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요.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가정법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가정법 과거라고 해요. 과거가 뭐죠? were, 과거잖아. 이 가정법, 사실의 반대, 현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데, 과거 시제를 쓰는데 비동사를 쓸 경우라면은 원칙이 were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문법적인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구어체로 가게 되면은요, 좀 융통성이 있어요. 구어체는요, 너무 이렇게 법칙에 충실하지 않아요. 구어체라면 이 were의 자리에다가 was를 써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I wish our winter vacation was longer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하지만 배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문법의 정석을 익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I wish our winter vacation were long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조금 부연할게요.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정법 과거는 현사반. 선생님, 현사반이 뭐예요? 현대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현대 사실의 반대. 그러면 현재 사실은 뭐야? The winter vacation is not longer. 더 길지 않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유감스러워. I'm sorry. 미안해가 아니야. 섭섭해. 유감스러워. Our winter vacation is not longer. 더 길지 않아서 섭섭해.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의 반대를, 현재 사실의 반대를 소망할 때는 I wish, 그 다음에 과거형 동사를 쓴다. 비동사라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lright. 야, 이거 어휘 공부하면서 문법까지 짚고 가네요. 일석이조네.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그런데 말이에요. 어휘가 원래 문법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 있죠? 사전이 단어의 뜻만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어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 옳시다. 왜냐하면 말이죠. 사전 속에는 문법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왜냐? 그 사전 속에 들어있는 단어는 그 단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예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문이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문법, 어법이 되는 거죠. 스트럭처가 되는 거예요.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잘 끼고 사랑하고 아끼고 친하게 애인하면은 단어뿐만 아니라 문법 실력도 부쩍부쩍 성장합니다. 엑서사이즈와 함께 해야 되겠죠? 엑서사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 단어의 쓰임의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만 팍팍 집어서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입니다. 그녀는 오전 내내 그녀의 자동차 열쇠를 찾고 있다. 찾고 있으니까 아직 못 찾은 거죠. 따라서 look for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She has been looking for her car keys all morning. 됐습니까? 계속 찾고 있었다. 그 시점에는 아직 못 찾은 것이다. Look for. 오케이? 그래서 has been looking for.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썼어요. 2번입니다. 그의 무례한 언행은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자, 사람의 몸과 마음에 아픔을 주는 동사는 무엇일까요? hurt. 빙고. 그래서 his rude comments hurt me 이래야 돼요. 인조는 뭐야? 사고로 부상을 입히다 이런 말입니다. 3번입니다. 허리케인이 섬 전역을 파괴했다. 자, 섬 전역을 파괴해가지고 재물상에 손해를 입혔죠? 그건 뭐라 그랬어요? damage. 그렇죠. The hurricane damaged the entire island. 그 섬 전체를 damage 입혔다. 완전히 치고 가가지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 됐죠? damage.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다. 자, 4번입니다. 조이는 오늘 길에서 돈을 주었다. 줍는 놈이 임자 주었어. 그래서 주머니 속에 넣고 내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찾아낸 거죠. 찾아낸 그래서 자기 거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find를 쓴다 그랬죠. 시제 과거죠. Joy found some money on the street today. Look for는 이제 찾고 있었던 겁니다. found는 완전히 찾은 거고요. 5번입니다. 빨간 스포츠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는 거잖아. 그러면 wish를 쓰라 그랬죠. I wish 그 다음에 I have 아니지? I had a red sports car. 됐습니까? 오케이. 예, 이렇게 간단하게 정답이 팍팍팍팍 나오네요. Alright, 수고 많이 했습니다.